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좀 파고들어 볼 자료는요. 디파이 세상에서 자산을 자동으로 이렇게 불려준다는 비피 파이낸스 관련 내용입니다. 자료를 보내주셨는데 보니까 되게 똑똑한 자산 관리 로봇 같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. 네, 그래서 오늘 이 BP가 정확히 뭐 하는 친구인지 또 최근에 어떤 소식들이 있었는지 핵심만 좀 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BP 하면 역시 그 자동 복리 시스템,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하고요. 또 여러 블록체인에서 제공한다는 그 전략들, 볼트라고 하죠. 그런 건 뭐가 있는지도 볼 거고요. 그리고 BP를 운영하는 그 탈중앙화, 자율 조직, 다오 얘기도 빼놓을 수 없겠죠. BP 다오의 최근 분기 보고서 내용이랑 또 새로운 토큰 나왔다던데 그것까지 한번 같이 다뤄보죠. 네, 특히 이 서비스가 사용자가 직접 신경 안 써도 복리 효과를 내준다는 점,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배경을 좀 봐야 하고요. 그리고 또 다오 운영 방식이나 토큰 같은 게 비피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 맥락을 짚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설명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좋습니다. 자, 그럼 일단 비피 파이낸스. 이게 정확히 뭐 하는 서비스인가요?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로는 디파이의 자산을 맡기면 거기서 나오는 이자나 뭐 보상 같은 걸 알아서 자동으로 다시 투자해준다. 뭐 이런 수익 최적화 플랫폼인 거죠? 네, 맞습니다. 딱 그거예요. 직접 이자 수확하고 다시 예치하고 이런 번거로운 과정을 없애주는 거죠. 아하. 그래서 이제 핵심은 그 자동 복리 효과를 최대한 누리게 해준다는 데 있습니다. 예를 들어 주신 걸 보니까 그 BNB랑 케이크 토큰 묶은 LP 토큰 있잖아요. 네네, 유동성 풀 토큰이요. 그걸 비피의 볼트라는 데다가 딱 맡기면 그렇죠. 그럼 비피가 스마트 계약을 통해서 이걸 이제 팬케이크 스왑 같은 덱스에 예치를 해요. 그럼 거기서 보상으로 케이크를 받겠죠. 네. 그럼 그 받은 케이크를 또 바로 팔아서 다시 BNB 케이크 LP 토큰을 삽니다. 그걸 원래 예치했던 거에 더해서 다시 재투자하고. 와, 그거를 계속 반복한다고요? 그것도 자동으로? 네, 자동으로 심지어 하루에도 여러 번 이걸 반복해줘요. 효율을 극대화하는 거죠. 와, 진짜 편리하긴 하네요. 근데 이게 실제로는 뒷단에서 어떻게 그렇게 착착 돌아가는 걸까요? 그 자동화의 비밀은 역시 스마트 계약이고요. 근데 단순히 자동 재투자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블록체인, 그러니까 멀티체인을 지원한다는 게 비피의 또 다른 강점이에요. 아, 여러 군데서 쓸 수 있다? 네, BNB 체인만 되는 게 아니라 폴리곤, 아비트럼 이런 다양한 환경에서 다 쓸 수 있거든요. 음. 그리고 중요한 건 사용자는 자기 지갑에서 자산을 직접 컨트롤합니다. 그러니까 비스탁형이죠. 자산을 맡기는 게 아니라 서비스 이용 권한만 주는 거예요. 아, 내 자산은 내 지갑에 그대로 있으면서? 그렇죠. 근데 물론 편리함 이면에는 항상 리스크가 있죠. 스마트 계약 자체에 혹시 버그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비피가 연동하는 외부 디파이 프로토콜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. 그리고 당연히 내가 예치한 그 자산 자체의 가격이 막 변동하는 위험, 이런 건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. 그렇군요. 편리하지만 리스크도 분명히 인지해야 한다. 알겠습니다. 자, 그럼 최근 소식으로 넘어가서 그 비피다오 동향이요. 2025년 1분기 성과 보고서가 5월 27일에 나왔다고요. 재무 상태나 뭐 전략 업데이트 이런 내용들 담겨 있다던데 네, 맞아요. 보고서가 나왔습니다. 그게 이제 DAO, 그러니까 커뮤니티 중심으로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겠죠. 신뢰도 측면에서 중요하겠네요. 그렇죠. 신뢰 구축에 상당히 중요합니다. 그리고 비슷한 맥락에서 4월에 나왔던 그 BS 토큰, 비파이 에스크로우드 소닉이라고 하죠. 그 토큰 출시 소식도 좀 흥미롭게 봐야 합니다. 아, 그 BS 토큰 장기 보유자한테 뭔가 혜택을 준다고 본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이 두 가지를 좀 같이 볼 필요가 있어요. 분기 보고서로 투명하게 운영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신뢰를 얻고 동시에 BS 토큰 같은 걸로 장기 보유자들한테 인센티브를 줘서 생태계를 좀 더 안정시키고 또 거버넌스 참여도 유도하고 이런 전략적인 움직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. 오호. 특히 비파이의 기본 토큰인 그 BIFI가 총 발행량이 8만 개로 딱 고정되어 있잖아요. 인플레이션이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BS 같은 새로운 인센티브 구조가 앞으로 BIFI 토큰 가치나 DAO 활동에 어떤 영향을 줄지 이게 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. 아, 단순히 토큰 하나 더 만든 게 아니라 전체 생태계를 고려한 전략적인 행보다. 네,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렇군요. 흥미롭네요. 자, 그럼 비핀에 제공하는 다양한 그 볼트 전략들, 이것도 좀 봐야 할 텐데요. 워낙 많아서 뭘 봐야 할지. 예를 들어 BNB 체인에서는 팬케이크 스왑의 CAK BNB LP 볼트가 계속 인기가 많다고요? 네, 그 APK BNB 볼트는 아무래도 APY,
그러니까 연간 수익률이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고 또 팬케이크 수합 자체가 워낙 유명하고 사용자가 많으니까요. 익숙함에서 오는 인기죠. 아, 그렇죠. 근데 예를 들어 아비트럼에서 GMX 단일 토큰 스테이킹하는 볼트는 성격이 좀 달라요. 이건 GMX 보상뿐만 아니라 ETH, 이더리움 보상까지 같이 주거든요. 오, 이더리움까지요? 네.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건 LP 토큰이 아니라 단일 토큰이니까 그 비용구적 손실, IL이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. 네네, IL 리스크. 그 위험이 없다는 게 큰 장점이죠. 그래서 약간 안정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선호할 수 있습니다. 아, 그렇군요. IL 위험이 없다니 그건 정말 매력적인데요. 그럼 단순히 그냥 예상 수익률만 보고 들어갈 게 아니라 각 전략이 가진 구조적인 특성이나 위험 요소 이런 걸 다 따져봐야겠네요. 정확합니다. 뭐 폴리곤에서는 QIKIK 매틱 LP, 아발란체에서는 조이 ABAX LP, 아니면 또 베이스 체인 같은 데서는 USDC 같은 스테이블 코인만 가지고 하는 전략도 있고요. 선택지가 정말 다양해요. 각 블록체인의 대표적인 디파이 서비스랑 연계된 전략들이 많죠. 그래서 사용자는 자기가 좀 익숙한 체인이라든지 보유한 자산, 아니면 감수할 수 있는 위험 수준 이런 걸 다 고려해서 골라야 합니다. BP 앱에 들어가 보면 TVL, 그러니까 총 예치된 자산 규모나 APY 같은 걸로 정렬해서 인기 볼트를 확인해 볼 수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겁니다. 네, 오늘 BP 파이낸스가 어떻게 디파이 자산을 자동으로 효율적으로 굴려주는지 그 원리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전략들 그리고 BP 다오의 최근 움직임까지 쭉 훑어봤습니다. 결국 핵심은 그거네요. 복잡한 디파이 이자 농사 과정을 자동화시키고 최적화해서 사용자가 좀 더 편하게 접근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점. 그렇죠. 디파이 투자를 이미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좀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께는 BP가 시간도 아껴주고 복리 효과도 누릴 수 있는 꽤 매력적인 도구가 될 수 있겠죠.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마트 계약 자체의 위험이나 연동된 외부 플랫폼 위험, 또 시장 변동성 같은 리스크는 반드시 충분히 이해하고 접근하셔야 합니다. 뭐 세상에 그냥 얻어지는 건 없으니까요. 맞습니다. 그 점은 항상 명심해야겠죠. 편리함 뒤에 숨어 있는 위험 요소들. 자,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볼까요? BP처럼 이렇게 복잡한 금융 활동을 자동화해주고 또 개인에게 맞춰주는 서비스가 앞으로 계속 발전한다면 또 어떤 더 혁신적인 기능들이 나와서 우리가 디파이를 이용하는 방식을 확 바꿔놓게 될까요?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.